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제 긴급 의총을 열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나섰죠. 그래서 법사위 열어서 이제 밤에 안건 채택하고 이제 심야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는데 10시 28분쯤 최 부총리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표결은 중단이 됐고요. 그 원래 이제 0시부터 최 부총리가 이제 대행의 대행을 이제 승계할 예정이었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물려받게 되면서 대행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초유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화풀이 탄핵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을 보류했던 거다.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면서 이를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제 선거도 관리해야 되고 국정도 이제 잘 끌어갈 책임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엇갈립니다. 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주호 그 권한대행 체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사실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피하려고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하려고 하다가도 사실은 멈췄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행복하냐고 제가 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은 너무 아픈 티를 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갑자기 한밤에 이 모든 결정을 지금 내리는 그런 아주 기민함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파도 너무 아파 보인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잉 대응은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그 중도층의 반발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정 안정성,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나서 국정 안정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라도 유지하는 게 그나마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 한번 또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정 안전성을 더 이제 흐트려 놓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농담 한마디를 드린다면 이러다 지정생존자 영화가 현실이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략을 이야기할 때 유권자 심리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유권자들이 주로 이제 투표소를 적극적으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앵거, 분노, 그 다음에 이익, 인트레스트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싶은 사람은 한덕수 전 대행일 거예요. 아니 대행 역할 안 하고 그동안 선거운동한 거야. 이게 이제 뿔이 났겠죠. 그 이제 더 뿔이 나는 거는 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더 뿔이 났겠죠. 근데 저는 그 명분을 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 유권자들의 분노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봐라, 우리는 선고를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은 무책임하게 지금 대선 출마하느냐.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중도층에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수도권에도. 더군다나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이익으로 제가 분류하는 게 인터레스트인 게, 이게 미국이랑 한창 협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2일 지나면 어차피 새 정부가 들었을 텐데 민주당이 지금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면 그걸 또 인수인계 받아야 될 것은 뭐 이제 선거 결과가 민주당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을 만약으로 가정할 때입니다. 그럼 또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인터레스트 이익이 사라져 버거든요. 이러면 중도층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선거 전략성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선거는 흥분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이성적일 수 있어 하는 정도가 돼야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전략적 좀 이 심리가 민주당에 지금 현재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기 대변인.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다 계획돼 있었던 거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탄핵 그 소추안이 바로 어제 발의된 게 아니에요. 네. 어제 표결을 붙인 거고 이미 발의는 돼 있었습니다. 발의는 돼 있었고 거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급하게 갑자기 발의해서 급하게 본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회 절차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공교롭게도 어제 대법원 판결과 겹쳤던 게 한덕수 대행이 어제 사표를 쓰니까 어제 그 한덕수 대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된 건데 그걸 마치 대법원 때문에 이렇게 분풀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어요.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왜 한덕수 대행을 혹은 최상목 뭐 부총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국정 안정성 문제에서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이 있으나 없으나 국정 안정성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조 지금 권한 대행이 하든 최상목 대행이 하든 한덕수 대행이 하든 그분들이 국정 안정성 신경 안 썼습니다. 애초에 그분들이 나라보다 자기들 어떤 생존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생존 투쟁의 수단으로 권한 대행직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운데 뭐 그분들 없는다고 해서 무슨 국정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출마하는 거 좋습니다. 뭐 백보 양보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미 경선 다 끝나가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출마해서 단일화하고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민주적 절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 민주당 보고 흥분하지 말아요. 이게 저는 되게 기울어진 채로 평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풀이 그 탄핵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뭐 시각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국민의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부추긴 건 또 사실이거든요, 교수님. 네. 그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네. 게 자기들 이해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민주당이 격앙됐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격앙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지고잉하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전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노인까지 모셔다가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이지고잉하다가 대법원 움직임을 몰랐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데 그러면 충분히 격앙될 수 있고 어제 인과관계가 있죠 분명히. 한덕수가 그 출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한 달 동안 최상목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한덕수, 최상목 다 경험했거든요. 예. 민주당이 개고생했잖아요. 헌재 재판관 예, 임명 안 되고 예, 예. 그런 개고생한 경험이 딱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제 전격적으로 판단한 거죠. 요거 최상목 날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나 뭐 국힘이나 이런 움직임보다 더 웃긴 게 우리나라 이 행정부의 행정 절차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나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최상목 뭐 탄핵한다. 그것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표를 그러면 누가 수리하지라고 그랬는데 한덕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는 4시에 사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럼 아직도 권한이 있나 봤더니 그 뒤에 나오는 기사가 0시부터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법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한덕수의 사표는 누가 사인을 하는지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한덕수 본인이 사인을 하겠죠. 예, 본인이 한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임의로 그러면 오늘 내가 12시 할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법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정치나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말 임의의 그 해석이 계속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결국은 최상목의 그 도피처를 한덕수가 마련해주는 이런 꼴이 돼 있는데 그 탄핵에 어제 그 필요성이 있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그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계속 하라고 안 했잖아요. 요거 걸려 있고 국회에서 위증 문제 있습니다. 네. 휴대폰 자기 그거 바꾼 거. 예, 꼭 확실하게 이제 탄핵에 그 사유가 되는데 이런 점을 어제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권의 문제보다도 어제 그 대법원의 문제가 왜 우리 대한민국을 그 혼란시키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부시하고 고의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때 굉장히 미국이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이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부시가 표가 적은데 이제 선거인단 숫자에서 이기게 된 상황인데 그 쪽에서 플로리다 그걸 이제 수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미국 법원 판단은 그겁니다. 더 이상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 수개표 하지 말라라는 게 판단이에요. 이거 완전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자기들이 끼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끼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제 판단은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너무나 민감하게 해석했다. 결국 84조 헌법 84조의 형사소추 문제도 계속 해석의 문제로 남아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도 계속 하여튼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참 우리나라 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한심한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지정 생존자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에 무슨 그 미니 시리즈 제목 같은데 그게 영화도 무슨 있고, 뜻이에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예, 뭐 이제 대통령 유고시를 예. 대비해서 아, 그 권한을 이제 인계받을 사람들을 이제 지정을 해놓는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지정 생존자 제도인 거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장관까지 내려가고 차관까지도 내려가겠다. 그걸 제가 이제 빗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다 탄핵하자 대법관들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 아무리 때 수고 용서도 대세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반탄 세력보다는 낫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데 파기환송과 한덕수 사태 연관이 있고 파기환송과 최상목 탄핵은 연관 없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